근데 얘들이 어느 순간에는 야 이거 보니까 피가 어디서 있는지 머리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말을 쓰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한민족으로 되는 거죠. 한 국가가 한민족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민족보다는 국민으로 번역하는 국민, 국가의 백성으로 번역하다는 거죠. 국가의 백성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1880년 이후에 역사 문화 공동체로 민족, 역사와 문화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문화,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입나?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뜻이지, 그죠? 아리랑을 부르고, 아리랑 부를 줄 알아? 아리랑 일부만 알아, 일부만. 아라리오만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거지. 단군이라는 하나의 어떤 조상을 갖고 있고 한반도라는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거야. 공동체라는 뜻이지. 그래서 공통조상과 영토에 기초한 사회집단이네. 공통적인 조상과 영토, 특정 영토에서 만들어진 해령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같다는 뜻이에요. DNA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은 몽고 반점이 있고 머리가 검었고 곱슬머리가 없는 거지. 곱슬머리가 없고 머리가 까맣고 몽고 반점이 있고, 그게 이제 한민족의 특성이라는 거죠. DNA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5,000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은 1만 년이라고, 한족은 1만 년이라고, 우리는 5,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 또 가보면은 뭐 일본은 뭐 또 뭐 2,000년, 3,000년이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시간적 깊이라는 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피가 같아야, DNA가 같아야 돼. DNA가. 이제 뭐 갑자기 새카만 사람이 나타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토, 나와버리가 비슷해야 되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백두산 이남에 있는 한반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언어, 말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토테미즘, 그죠? 우리는 뭐예요? 곰과 호랑이라는 이런 짐승을 신으로 숭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 이후에 이제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교가 들어왔을 뿐이 우리는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짐승을 신으로 숭상해.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 주고 이게 인간으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조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조상. 생물학적 공통성.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지나면서 공간이 확대되고 가족보다는 큰 집단이나 가족보다는, 그 다음에 대면관계,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내가 한민족이다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구분하는, 내가 일본 사람하고 중국인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내 소속감을 갖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의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친밀감과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 여기서는 막 싸우는데 외국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 딱 서로 하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가정에 신화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시작. 뭐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곰하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자체는 거의 다 사실 구라죠, 구라. 뭐 곰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뭘 걱정해, 그죠? 곰 한 3,000마리 데려다가 쑥 먹여가지고 사람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역사를 가정하고 왜곡하는 거죠. 거의 다 천신신화입니다. 천신.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야. 하늘이 제일 높은 거니까 모든 놈들이 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늘에. 아프리카를 가든 뭐 북아메리카를, 남아메리카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모든 놈들은 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늘의 자손. 우리가 뭔가 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늘이라 보는 거죠. 번개도 칠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고 폭설도 줄 수 있고 더위도 줄 수 있고 가뭄도 줄 수 있고 그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련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면은 일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하늘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손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신화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 심볼이죠, 심볼. 그래서 우리가 뭐 박달나무 같은 흰 지팡이를 들고 왔다든지 흰 옷을 입고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오누이가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살면서 갑자기 둘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싹 트고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뭐라고 그래? 그렇지, 건친이 건치.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창을 가지고 막 하니까 섬이 4개가 만들어졌어.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약간의 건친혼이 많아요. 일본 왕실도 문제가 됐던 게 건친혼이거든. 건친혼, 황실도. 일본 사람들이 건친혼이 많아요. 귀족들은. 그래서 이상한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이상한 질병들 이런 게 많은데 신화가 또 그래요. 우리는 뭐 하다못해 일단 고물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개로를 하려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런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의 건국 신화는 뭐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행제가 로마를 건국하는 거죠. 늑대의 젖을 먹고. 그래서 약간 우리는 뭐예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자손이 내려와고 땅에서 살면서 일정하게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그 약간의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신의 가질 수 있을 만한 큰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고 집행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얘들은 뭐예요? 인간인데 뭔가 비범함이 짐승들이 인간이 나약한 사람들이 짐승을 싸워서 이기기 어렵는 거죠. 호랑이라든지 사자나 곰을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물론 창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뭔가 큰 힘을 갖고 있는 짐승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자손. 얘들의 젖을 먹고 얘들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용맹한 부족이 되는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신화들은 짐승들의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격과 힘을 갖고 있는 짐승들하고의 자손의 연계를 가지는 거고 동양에서는 하늘하고 관계를 하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